참된 사랑의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다. 셰익스피어. 여섯 번째 질문 3. 불행한 부부들의 잘못된 태도. 비판. 시애틀에서의 어느 토요일 아침이다. 한 신혼부부가 최신형 CD로 바하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4번을 들으며 커피잔을 비우고 있었다. 놀라울 정도로 햇살이 밝은 아침이었다. 이 부부는 창 너머 호수를 미끄러져 나가는 유람선 때문에 신문을 제대로 읽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런 목가적인 장면 뒤에는 무엇인가 다른 것이 있었다. 부부의 간편한 의상 아래에는 그들의 심장 박동을 기록하는 모니터가 피부에 부착되어 있었다. 다른 기구는 그들의 땀, 바람작용을 측정하고 있었다. 그들의 모든 동작, 얼굴 표정, 대화가 벽체 세면에 장착된 비디오 카메라로 촬영되고 있었고, 관찰자들은 한쪽에서만 보이는 유리를 통해 그 부부를 지켜보고 있었다. 내일은 더 세밀한 분석을 위해 혈액 검사까지 하게 되어 있었다. 이것은 쾌적한 해변가 아파트가 아니라 워싱턴 대학에 있는 심리학 실험실에서 벌어진 일이다. 그리고 이 부부는 존 고트만 박사의 연구실에 참여하는 피실험자들이다. 고트만 박사와 그의 연구팀은 최신의 고도 장비를 이용하여 지난 20년간 어떤 결혼이 향상되며 어떤 결혼이 악화되는가를 연구해왔다. 그들은 이제 95%의 놀라운 정확도를 가지고 결혼의 성패를 예측할 수 있게 되었다. 고트만 박사는 부부가 갈등을 다루는 것을 관찰함으로써 그 부부의 약점을 지적하고 파경을 예측할 수가 있다. 4가지 나쁜 징조가 갈등 가운데 나타나면 위험은 곧 닥친다. 말 하나가 도착하면 그 다음 날이 따라오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불길한 상호작용 방식은 갈등을 건설적으로 해결하는 노력을 방해한다. 더 위험한 순서대로 방해물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비판, 멸시, 방어적 태도, 돌담 쌓기. 비판. 난 창고 세일에서 VCR 하나를 단돈 200불에 샀습니다. 말리는 이걸 보자마자 폭발했습니다. 스티브는 최근에 있었던 말다툼에 대하여 우리에게 털어놓았는데 그의 아내 말리는 자신이 스티븐의 소비 습관에 대하여 거듭 불평하게 된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처음부터 금검절약하기로 합의를 보았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 금검절약에 대한 생각이 달랐다. 예를 들어 스티븐은 방에서 나갈 때 전등 끄는 것을 잊고 있었으며 말리는 다음 봄 식료품 가게 갈 때 쓰려고 쿠폰을 오려 모으고 있었다. 남편이 자기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말리는 불평을 하였다. 말리의 불평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우리는 그렇다고 생각한다. 그녀가 옳아서가 아니다. 그녀에게 불평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불평은 건강한 부부가 할 수 있는 행동이다. 불평이 기분 좋게 들릴 때는 거의 없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불평은 억압하는 것보다 결혼 생활을 더 견고하게 해준다. 그러나 말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위험한 경계선을 넘어서고 있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녀의 불평이 스티브의 소비 습관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때 그들의 결혼에 악영향을 끼칠 잠재력이 있는 일이 일어났다. 그의 행동에 대하여 불평하는 대신에 그녀는 남편을 비판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당신은 덩치값도 못하고 있어요. 당신은 자신이 원하는 건 뭐든지 다 하고 있어요. 어린아이와 사는 기분이에요. 불평과 비판 간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나 차이가 있다. 비판은 다른 사람의 행동보다는 그의 인격을 공격한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비판에는 남에게 탓을 돌리는 것과 인격적인 공격과 비난하는 일이 따른다. 그에 반해 불평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내뱉는 부정적인 발언이다. 보통 불평은 나로 시작되지만 비판은 너라는 말로 시작된다. 예를 들어 나는 우리가 자주 외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고 말하는 것은 불평이다. 그러나 당신은 나를 어느 곳에도 데리고 간 적이 없어요 하고 말하는 것은 비판이다. 비판은 불평을 한 수 더 뛰어넘는다. 너무 세밀하게 구별하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비판을 받는 것은 불평을 듣는 것보다 훨씬 더 기분 나쁘다. 갈등은 기분과 감정의 불을 창조한다. 그리고 이 불은 다른 모든 불과 마찬가지로 두 측면, 즉 타는 면과 빛을 발하는 면이 있다. 칼 융.